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내용이죠. 마찰력과 부력, 첫 번째 시간 마찰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찰력.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만나야 돼, 부딪혀야 돼, 접촉을 해야 돼. 접촉해서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을 못하게끔 막아주는, 방해하는 그 힘을 마찰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마찰력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 마찰력이란 이런 거지. 두 물체가 접촉면에서, 일단 두 물체가 있어야 돼. 두 물체의 접촉면이 있을 거야. 접촉면. 두 물체의 접촉면이 있을 건데, 이 접촉면에서 뭘 하냐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자,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야.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방해를 하려면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마찰력의 방향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마찰력의 방향. 자, 마찰력의 방향은 금방 얘기했어. 운동을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물체가 있어요. 운동하는 물체가 있을 수 있어. 운동하거나 운동하려는, 아직까지 운동을 안 했으니까 운동하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를 운동 방향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물체에 힘을 가해도 정지해 있을 때가 있고요. 두 번째, 물체가 운동할 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물체가 정지해 있어. 힘을 가해도 정지해 있고요. 두 번째는 물체가 운동할 때 있어요. 어쨌든 둘 다 어떻게?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힘을 가해도 정지해 있는데, 얘는 마찰력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반대로 작용을 할 거야. 얘는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정지해 있으면은 가해준 힘의 방향과 반대, 운동하고 있으면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라는 것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은 책에 그림이 나와 있어. 책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밑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F만큼의 힘을 줘서 움직이는데 얘가 정지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정지해 있으면 원래는 오른쪽으로 힘을 주면은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이 방향,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누가 작용하기 때문에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더라라는 거. 자,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빗면이 있을 거예요.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빗면인데, 이 물체가 빗면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고 있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얘가 운동 방향이야.
운동을 이 방향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뭐가 작용한다? 마찰력이 작용을 하더라 라고 알면 되고요. 내가 이 물체를 빗면을 따라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끌어당겨. 이 방향이 무슨 방향? 운동 방향이라고 두면은요, 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해? 마찰력이 작용을 하더라 라는 거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요.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한다라는 사실들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찰력의 크기 볼 겁니다. 자, 마찰력의 크기인데요. 일단은 물체의 무게에 비례해요. 첫 번째, 물체가 무거울수록 크다. 그래서 질량, 무게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다. 근데요, 접촉면의 면적과는 관계가 없어요. 면적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면적에는 관계가 없다. 면적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요 내용. 접촉면의 면적은 관계가 없다. 라고 알면 돼.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첫 번째, 물체가 무거울수록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체를 어떻게? 하나를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작용해?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물체를 두 개를 잡아당겨요.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이 1이라고 둔다면은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물체의 무게에 비례한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어떤 물체를 이제 접촉면이 여기를, 자, 이제 물체를 똑같이 하나를 끌어당길 건데요. 이렇게 똑같이 하나를 끌어당길 건데 여기는 매끄러운 유리판에다가 만약에 두고 끌어당겼고요. 여기는 거친 사포 위에서 끌어당겼어요. 그러면은 얘는 잘 끌려올 거예요. 그래서 마찰력이 한 요 정도? 라고 한다면은 사포 위에서 잡아당기면 마찰력이 이만큼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친 면이 마찰력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접촉한 거랑은 접촉면과는 관계없다는 여기다 정리를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물체를 잡아당길 때랑 얘를 이렇게 세워두고 이렇게 잡아당길 때 이때 표면의 거칠기는 같다라고 두면 이 마찰력과 이 마찰력은 어떻다? 두 개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면의 면적에는 관계없고요. 물체의 무게랑 접촉면의 거칠기에만 영향을 받더라라는 것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넓이가 다를 때는 관계없다라는 것까지 봤고요. 네 번째. 마찰력의 이용입니다. 마찰력을 이용하려면 두 가지 경우를 따져줘야 돼. 마찰력이 클 때는 잘 움직이지 않을 때, 마찰력이 작을 때는 잘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찰력을 어떻게 하는 경우? 크게 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찰력을 어떻게 하는 경우, 작게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자, 마찰력을 크게 한다는 얘기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마찰력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잘 움직인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잘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어? 등산할 때, 산 위로 올라갈 때 잘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등산화는 바닥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마찰력을 크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계단 같은데 미끄럼 방지 패드, 약간 거친 것들을 붙여줌으로 해서 계단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고요. 눈 오는 날은 자동차 타이어에 체인을 감아줍니다. 그래서 체인을 감아줌으로 해서 마찰력을 크게 해서 눈길 위에서도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체조 선수 손에 흰 가루 발라요. 그거 송진가루고요. 마찰력을 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현악기 연주할 때 활에 송진을 바른다. 마찬가지로 마찰력을 크게 해서 소리가 잘 나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 잘 움직인다, 잘 미끄러져야 됩니다.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잘 미끄러져야 되죠. 수영장의 미끄럼틀에 물을 뿌리는 것도 물에 의한 마찰력을 작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창문을 열고 닫을 때 마찬가지 기계나 자전거의 체인에 윤활유, 기름 뿌려주는 것도 마찰력을 작게 해서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회전축의 베어링, 구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찰력을 표면적을 작게 해서 마찰력을 줄여줌으로써 어떻게 잘 움직이게끔 미끄러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들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중학교 1학년 과정 여러 가지 힘 중에서 마찰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마찰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찰력의 방향, 마찰력의 크기,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마찰력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